캠페인 차원입니다. 네. 방금 전에 선관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선거 당일 자정쯤엔 윤곽이 드러날 거다. 네. 그러면 어느 후보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 이런 걸로 이해를. 요즘에 이번에는 좀 경쟁이 언론사들, 네. 방송사들 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네. 경쟁이? 당선 유력을 누가 먼저 띄울까? 이제 개표 방송 시작 전에 띄운다는. 개표 방송 시작 전에? 아니 농담이. 설마.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밤에 12시쯤 뭐 제가 봤을 땐 격차 좀 처음부터 날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어요. 격차가 날 거다. 네, 이번부터 이제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요. 휴일인데 8시까지예요. 맞아요. 오후 8시. 이게 이제 꼬여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대통령 선거는 휴일이고 6시까지예요. 맞아요. 본선거일은. 네. 근데 이게 이제 탄핵으로 치러지는 것이니까 보궐선거거든요. 그럼 보궐선거 규정에서 전용 8시까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8시까지 됐는데 휴일을 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휴일이면서 8시까지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네. 본선거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죠. 네. 통상은 재보궐 선거에서 휴일이 네. 아니기 때문에 어디 뭐 이제 그쵸. 광역자치단체장 이 선거에서 퇴근하고 하라고 해서 8시까지인 맞아요. 것인데 예.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되게 마지막에 6시부터 8시 사이에 막 이제 5% 7%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번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표율은 어쨌든 뭐 지난번보다는 약간 낮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사전 투표가 휴일이 하루가 아니어서 줄어든 측면이 이제 있겠고 네네.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굉장히 이제 빡빡한 팽팽한 경쟁 구도로 전개되거나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이제 투표 한 표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니까 투표차만 높여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과 좀 반대 상황에서 전개되어 온 측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불참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그것이 이제 진보든 보수든 네. 그래서 지난 77% 매우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낮아질 상황. 그렇지만 그것도 매우 이제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 뭐 그때 2007년인가요? 예. 이명박 저 단일화 경선에 됐을 때 그 대선이 있었을 때 정동영 대선 얘기하시는 이명박 거죠? 정동영 예. 이제 이회창 3인 했었을 텐데 당시에는 투표율이 63%. 네. 그러니까 확 떨어진 거죠. 예. 우리 젊은 층들이 약간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 해도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거.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약간 이제 열세인 경우가 이제 보수 정당 후보예요. 근데 어르신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고정적으로 투표를 참여한다고 보고 다른 보수층에서도 약간 이제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은 이제 덜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투표율이 약간 떨어지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2007년 63%까지 떨어진 정도로 가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냥 투표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77% 약간 낮은 수준 저는 될 것 같아요. 그 70 저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77 투표율이, 정도. 예, 77, 75, 77. 네, 70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80%에 육박하는 수준 되지 않을까? 77보다 넘어간다는 거는 정말 예. 네, 대단한 대단한 건가요? 영역이어서 사실은 예. 확실히 아니 근데 이제 전망이 힘든데. 대체로 투표는 꼭 해야 된다라는 네. 어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많이. 그 진보 유권자들이 투표 불참도 제법 많게 잡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후보들의 적극 투표 의향자 비율을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높아요. 네. 투표 참여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번 투표의 역사적인 의미를 상당히 사실은 부각해서 그 비율 여부를 떠나서 내가 투표하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후보별로 그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득표율이 확 달라집니다. 네. 그 오늘 아침 한겨레가 STI하고 그 21대 대선 후보 득표율 예측을 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48.5에서 50.1, 김문수 후보가 39.1에서 39.7,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3에서 10.3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좁게
예측을 했어요. 좁게. 그러니까 네. 나름 이제 나름 승부수를 건 것 같은 느낌이에요. STI가? 예, 왜냐하면 출구조사도 예. 상당히 그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데 네네. 지금 이걸 이제 좁게 이제 낸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갈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많이 얘기하듯이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네.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느냐, 네.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를 10%를 하느냐. 넘느냐. 네. 이제 이것이 승패와 순서와 무관하게 별도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무슨 이제 어떤 의미냐? 50% 넘으면 어쨌든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 지지를 받았다는 거니까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점 이제 부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최고 득표율을 보였던 후보가 이제 박근혜 후보 51.55%, 네. 51.6%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면 역대 최고 득표율을 보였다라고 그렇죠.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미국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정당성 해서 뭐 의회 내 여당 의석수 제일 중요하고 대통령 평소 지지율도 중요한데 당선 시 득표율 상당히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지게 되면 이제 그걸로 정당성이 어쨌든 확보되는 것이니까 그 측면이 이제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0이 된다는 것은 그 무슨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보수가 무너진 상황에선 이 정도는 선방한 것이다. 네. 그러면 한번 김문수 후보 전당대회 한번 나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40%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네.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뭐 이제 제3 후보로서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보수에서는 뭐 새로운 보수의 헤게몬을 누가 가져가냐 싸움일 텐데 이준석도 주요한 이제 플레이어가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이제 보수를 이제 개선하는데 혁신하는데 지금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도 주요하게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이제 위상을 확보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20, 30대의 젊은층, 특히 남성층이고 다른 연령대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중도 성향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정치적인 관심도가 좀 낮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표 의지도 약한 분들이에요. 네. 적극성이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대 유지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이준석 후보 10%못 넘는다. 녹록치 가능성이 있다. 녹록치 않다는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은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지층 지지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투표 의지의 적극성의 정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스트렝스. 예. 그게 이제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마지막까지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아하.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은 또 몇 퍼센트,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몇 퍼센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투표 적극성, 의지가 두 후보의 지지층에 비해서 낮아요. 네. 예. 그것은 투표장에서 나가는 이탈률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오는 지지율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아까 거의 이제 이준석 후보는 10% 되는 것으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 뭐 그 부분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인 네, 것 마지막 같아요. 3차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엄청난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것도 앞서 말씀 주신 그 2030 또는 그 중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거기에 됩니까? 그 악재 더해진 거예요. 네.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또 타격이 있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20, 30대 남성이 많긴 한데 뭐 20대 여성들도 비율도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다른 지지하는? 예, 여성들인데 여성들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가뜩이나 투표 의지가 높지 않은데 이제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민감한 어떤 성별을 가지고 계신 이제 유권자 지지자들 같은 네. 경우는 투표 이제 불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것, 득표율까지 유지해 나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다른 후보들보다 더 걱정을 이준석 후보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에 있는 네. 상황이니까 예.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50%, 40%, 10% 있잖아요. 네. 이 세 명이 다 이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성하는 순간 이게 100%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명의 후보가 많이 빠지면 두 명의 후보는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준석 후보가 10%보다 좀 많이 빠지면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50, 40이 다 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두 명 다 넘을지 한 명만 50 넘고
뭐 한 명 40이 안 될지 한 명 40 놓고 한 명 50 안 될지 그 부분은 아주 단정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마지막 여론조사 27일에서 28일 날 진행된 뭐 KBS, CBS 여론조사 꽃 데일리안 뭐 뉴스원, 리얼미터 등 조사를 쭉 보면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뭐 49.3에서 뭐 MBC 같은 경우에 43에 이르기까지 네. 전반적으로 40% 후반대를 보이고 있고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 중반대, 이준석 후보는 이제 10% 그를 뭐 넘지 못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여론 지형이 있는데 그 사전 투표율을 분석